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다 되어가는 남자입니다. 저에게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요. 제가 처음 다니던 회사에서 저는 팀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크고 직원도 많아서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비리로 회사가 위태로워지고 말았죠. 결국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이 일을 책임지고 사표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리가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있으니 제가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사표를 내게 되었답니다. 제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조금 답답한 성격이에요. 남들이 부탁하는 거 거절도 못하고 하기 싫어도 잘하는 그런 성격이요. 그래서 선배들이 미안하다고 저한테 나가줄 수 있냐고 부탁했을 때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은 결혼하셔서 아이까지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어서 돈을 쓸 일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즐기지 않아서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퇴직금도 합하면 충분히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40대의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혼이 날까봐 말을 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출근 시간에 나가서 퇴근 시간도 맞춰서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니까 왠지 해방된 느낌이라서 좋았지만 계속 그렇게 사니까 할 것도 없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공고를 보다가 우연히 경비원 모집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경비원은 하루 종일 경비실에 앉아서 동료들끼리 이야기만 나누고 건물 관리만 하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집한다는 말 옆에 젊은 연령층 우대라는 말까지 쓰여 있길래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지금 당장 면접을 보러 오라길래 그 건물로 향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오피스텔이었고 거기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쉬워 보였죠. 제 면접을 경비원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건물주분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경비원들이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60대 아저씨분들이었고 저를 보고는 젊은 친구가 와서 좋다며 바로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의 평균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적응했고 경비원 아저씨분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도 어렵지 않았고 제가 나이가 거기서 어린 편이니 힘을 쓰는 일을 대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족했죠. 경비원 일을 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평일에 3번 정도 출근하니까 입주민들의 얼굴을 잘 기억 못합니다. 아직 적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기억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오피스텔에서 누군가 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곳은 동물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셨죠. 입주민이 아니라 놀러 오신 분인가 싶어서 그분에게 다가가 저희 오피스텔에는 동물은 못 들어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황하면서 네? 저 누군지 모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어서 네, 강아지 데리고 오신 거 보니까 입주민 아니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위해서라도 배려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죠. 아, 아저씨 처음 왔구나. 여기 경비원 교육 왜 이따위로 해?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막무가내로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길래 저는 그분이 잡고 있던 목줄을 잡고 안 돼요, 당장 나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쳤어? 우리 강아지 목줄에서 손 떼! 라고 하며 자기 강아지를 안고 우리 애기 많이 아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째려봤고 여기 경비원 교육을 무슨 이따위로 해?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리고 입주민이 여기서 사는 동안 강아지 좀 키우겠다는데 경비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퍼피는 짖지도 않고 얼마나 순한 강아지인데.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강아지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고 맨 꼭대기층으로 가더라고요. 그 층은 저희 오피스텔에서 가장 비싼 집이었습니다.
경비실에 가서 오늘 겪은 상황을 다 말했더니 다들 저에게 왜 하필 그 악덕한테 걸려서 그 새파랗게 어린 청년 싸가지 없어. 아주 걸리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야. 너 들어오기 전에 있던 애도 그 청년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여. 이제 큰일 났어. 너 어쩔겨? 그 청년 성격 별로니까 건들지 말어. 그냥 무시혀.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규칙대로 해야. 네가 건물주여? 건물주만 맘대로 할 수 있는겨. 그리고 건물주 할아버지는 요새 통 안 보이더라. 그 입주민을 건물주에게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건물주 할아버지는 한동안 잘 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시지 않으신대요. 경비원 아저씨들 말로는 아프시거나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건물주 할아버지가 못 오시니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마다 강아지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욕을 뱉으면서 야, 너 내가 잘리게 할 수 있어? 밥줄 끊기고 싶지 않으면 다른 경비원처럼 그냥 가만히 짜져 있으라고 라고 했고 제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폭언을 퍼붓더라고요. 근데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은 계속해야 하니까 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제 앞을 지나가다가 다시 다가와서는 인사 안 해? 라고 하더군요.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인사를 해야 하나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난 아픈 사람 안 봐줘. 당장 90도로 허리 굽혀서 인사해. 안 그러면 또 나한테 혼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인사를 하지 않았더니 그 청년은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밀치면서 야, 너 일 똑바로 안 해? 여기 있는 경비원들 다 나한테 인사해. 내가 여기서 제일 비싼 집에서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 관리비가 다 너희 월급이야.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애를 데리고 와서는. 에휴. 청년의 말을 들으니 내가 왜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마음 같아서는 한 대만 딱 치고 당장 일을 관두고 싶더라고요. 이런 갑질을 인터넷으로만 봤지 실제로 당해보니까 말문이 턱 막히고 가슴에 무언가 응어리진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청년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깁스를 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를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차키 좀 들고 와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었고 분리수거를 해주라고 하면서 저를 하인 취급했죠. 경비원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건물주 할아버지는 왜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갑질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의 계기로 저는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사생활이 많이 문란한 듯 보였는데 그 남자의 집으로 가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방금 누가 그 집 들어갔는지 확인하게 엘리베이터 CCTV 좀 확인할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증거를 모으는데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CCTV 자료를 주면 안 되었기에 절대 보여줄 수 없고 개인정보라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칙대로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면 한 5명 중에 4명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딱 한 여자가 고집이 굉장히 셌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팔짱을 끼고 달라붙더라고요. 오빠, 내가 딱 한 번만 부탁할게.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번 일 잘 해결되면 거하게 한턱 쏠게. 자기 아빠뻘 되는 저한테 오빠라고 하다뇨. 그 여자를 보니까 더 자료를 넘겨주기 싫었고 팔짱을 낀 팔을 빼려고 하니까 더 힘을 주면서 달라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야,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며 멀리서 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제 옆에 붙어있던 여자는 너무 놀라서 팔을 급하게 빼버렸고 청년이 성큼성큼 걸어왔죠. 청년은 오자마자 저에게 주먹질하면서 너 미쳤어? 내 여자친구를 넘봐? 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여자에게 제대로 말하라고 눈빛을 보냈죠. 청년은 여자에게 저놈 말 사실이야? 라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제 눈을 피했고 무슨 소리야? 저 아저씨가 나한테 달라붙은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더군요.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은 저의 멱살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맞았어요. 제가 맞을 동안 그 여자는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니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피투성이인 저를 보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울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관둔 것도 모르시는 어머니에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비리 때문에 사표를 냈고 경비원 일을 했는데 갑질을 심하게 당한 것들 전부 다요. 말하면서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고 어머니도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와 어머니가 둘 다 진정이 되고 난 후 갑자기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말을 못한 게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고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사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 남겨놓으신 게 있어. 사실은 아버지가 너 일자를 잃었을 때 주라며 건물을 하나 남겨놓으셨다.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고 그 건물 월세 이제 네가 받으면서 편하게 살렴. 이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고 거기에는 건물 명의가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더 놀라운 건 그 건물이 바로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던 오피스텔이었어요. 저는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건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작은 건물이라 미안하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졌고 이제 제 거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주인 할아버지가 요즘 도통 안 나온다고 했던 게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나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신지 현실 파악이 되지 않으면서 믿기지 않았죠. 그때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입주자가 생각이 나면서 건물주만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났고 저는 그 청년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몇 달 뒤 그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같이 일하던 경비원 아저씨들이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이구,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별일 없었죠? 뭐 별일이야. 얼마 전에 그 제일 위층 청년. 그 청년 때문에 또 난리였지. 왜요? 글쎄 네가 나가고 새 경비원을 다시 뽑았는데 그 청년 자동차가 이상한 곳에 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니까 그 경비원 얼굴에다가 냅다 침을 뱉었지 뭐야. 근데 그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를 해불었어. 그래서 난리 났지 뭐. 어떻게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나요? 경비원 아저씨의 말을 계속 들어보니 그 청년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동안에도 계속 새로운 경비원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너 자를 거야 라고 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 한 노부부가 오셔서 새로운 경비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노부부는 청년의 부모님이고 애가 워낙 별나서 자기네들은 반지하에서 사는데 애는 이런 비싼 곳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요? 청년의 부모는 돈을 벌면 다 여기 월세랑 용돈으로 들어가고 자기네들은 매일 라면에 물만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오기 전에 불렀던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도착했어요. 그분들에게 청년 집에 있는 짐들을 다 빼서 용달차에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비원 아저씨들은 뭐 하는 거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건물주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종이를 그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경비원 아저씨들은 헉 하고 놀라셨고 설마 그 건물주 할아버지 아들이 저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맞다고 했고 짐들을 다 내놓기 시작했죠. 몇 시간 동안 뺀 끝에 용달차에 청년의 짐이 가득하게 실어져 있었고 그 청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은 밖에 용달차에 실어져 있던 자기 짐을 봤는지 화를 불같이 내면서 찾아오더라고요. 너 뭔데 내 짐을 저렇게 다 빼? 너 내가 신고할 거야? 건물주는 뭐 하는데 입주자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안 나타나? 건물주 누구야? 라고 했죠. 저는 그때 건물주 여기 있네. 네 앞에. 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웃으면서 내가 지금 장난할 것처럼 보이니? 아저씨, 빨리 건물주 할아버지 불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종이를 그 청년에게 보여주었고 이 오피스텔의 주인이 저인 것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너 문서 조작했냐? 네가 왜? 건물주만 네 짐을 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청년은 놀라면서 주저앉았고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았죠.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어떻게 네가... 저는 경찰에 그를 신고했습니다. 저를 폭행하고 갑질한 죄로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청년의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비셨지만 청년을 위해서라도 감옥 가서 제대로 벌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통쾌해요. 평생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 덕분에 한순간에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고 그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걸 원했기에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 건물에 자주 가서 경비원 아저씨들과 수다도 떨고 입주민들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거동도 불편하시고 혼자서 뭘 못하세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제가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다 되어서 이제 인생이 피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 사람에게 못되게 행동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